2018년부터 매년마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제로인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수십 배 성장해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루비니가 내재 가치가 없는 사기라고 하는 이 자산이 블랙락의 핵심 상품이 됐습니다. 피델리티, 뱅가드까지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모두 다 진입을 하고 있죠.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핵심적인 트리거 4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이 4가지 중에서 조건이 2개에서 3개 정도 충족이 됐을 때 100K에서 120K 정도까지의 상승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회자되었던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명예교수의 암호화폐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이 종말론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4가지 핵심적인 상승 동력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탑10 코인과 티어별 전략 보고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크롱님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크롱님들께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리포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루비니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닥터둠은 어떤 이유로 암호화폐가 끝났다,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정체성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025년부터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금값이나 은값이 급등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크게 하락했다,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이상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도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지니어스 법안을 들고 있는데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앙은행이 없이 운영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뱅크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그 근거로서 같이 들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블록필스라고 하는 기관들이 이용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이 출금 중단 사태를 겪은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미성숙과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의 취약성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위기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 크롱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봤을 때 일단 이 주장 하나하나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금과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금의 정체성이 약화된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뱅크런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완전히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블록필스 출금 중단 사태도 일단 팩트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면에 더 깊은 사실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닥터둠의 성적표, 어떤 것들이 적중했고 어떤 것들이 틀렸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즉 그의 주장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루비니 교수가 닥터둠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06년에 루비니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성을 얻게 됐죠. 이 부분들은 분명히 큰 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리스크를 포착하는 이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조금 더 돌려서 과연 2006년에 그 사태를 예견했는가 살펴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꾸준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했죠. 즉 경기 침체를 꾸준히 외쳐왔다가 2007년, 2008년에 적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에 정확하게 예측했다, 이 관점들은 다소 사실관계와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 이후의 행보인데요. 사실 마이클 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맞추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적중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명성을 많이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도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위기를 주장을 하면서 2009년 3월에 S&P가 676일 때 600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강력한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적인 강세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풍자도 있습니다. 루비니는 지난 3번의 약세장 중에서 무려 19번을 예측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런데 닥터 둠은 증시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꾸준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왔는데요. 2020년 12월에 비트코인이 23K, 23,000달러일 때 이제 버블이 곧 터진다,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을 했는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정점을 찍게 됐죠. 거기다가 2018년부터 매년마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제로인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즉 8년 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수십 배 성장해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루비니 교수의 이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온 하나의 레퍼토리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루비니 교수 말대로 진짜 큰일 났구나 하고 비트코인을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의 상승장에서의 수혜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루비니 교수의 이야기가 틀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 즉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기해온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시장 구조와 제도적인 변화까지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과거보다 설득력이 더 낮아졌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시장 구조 자체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관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산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규제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루비니가 내재 가치가 없는 사기라고 하는 이 자산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핵심 상품이 됐습니다. 블랙락뿐만이 아니라 피델리티, 최근에는 뱅가드까지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모두 다 진입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비니 교수의 논리 자체에 굉장한 모순이 있는데요. 과거에 규제가 암호화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규제가 하나둘씩 완비가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규제 완화가 붕괴를 앞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규제해도 망하고 규제를 풀어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논리, 즉 답이 먼저 정해진 편향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즉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비트코인은 망한다, 이 주장을 일관적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결국 지니어스 법안은 루비니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과거에 2022년도에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이 제기가 됐죠. 지니어스 법안은 현금 및 국채의 1:1 담보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미국 국채 수요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떠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붕괴를 용인할 수 없고 암호화폐 시장을 더 키워야지 미국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전히 지정학적인 해지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루비니 교수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정체성이 끝났다라고 했지만 법정화폐 신뢰가 약한 국가들에서는 자산 보존과 그리고 자본 이동의 경로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황에서 전해드렸던 것 중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사용률도 급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결국 비트코인의 사용성은 꾸준히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닥터 둠이 제기한 논리의 오류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핵심적인 트리거 4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로 시장 구조 법안 통과,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케빈 러시의 연준 의장 임명, 그리고 중간 선거,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현물 ETF의 추가 승인과 기관 수요의 폭발적인 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퍼즐들은 각각의 하나의 독립된 부분들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퍼즐 조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할 때 강력한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가능성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시장 구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지 기관의 진입로가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유동성이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현재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팽팽하게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을 지키려는 은행권과 스테이블 코인도 보상과 리워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중간에서 중재하기 위해서 무려 3차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서로 간에 팽팽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다면 이제는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 기한을 올해 5월까지로 미국 상원에서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70%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둘 사이에서 타협안이 진척이 됐을 때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을 때 가격은 더 크게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준의 금리 인하인데요. 일단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서 임명이 되어야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명이 됐을 때는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준과 재무부가 대동단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즉 2분기와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강하게 유동성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가능성도 50%에서 70% 정도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중간 선거인데요. 공화당이 하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전략이 만나는 지점에 암호화폐 시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상승의 시동을 걸고 3분기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흐름들과 맥락을 같이 해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추가적으로 승인이 되고 기관 수요도 더 크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최소 75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서의 조각들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2026년은 상승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어떤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특정한 조건이 성립이 됐을 때 충족형 상승으로서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이 알트코인의 우죽순 펌핑, 펌프 앤 덤프 같은 그런 구조들보다는 우량한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즉 비트코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주요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이고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보다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조건이 2개에서 3개 정도 충족이 됐을 때 100K에서 120K 정도까지의 상승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현재 시점에서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보다는 가능성이 낮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나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100K 미만에서 횡보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조건들은 현재 시점에서 확정이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보다는 대응 관점으로 현재 전략을 꾸준히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닥터둠 루비니 교수의 암호화폐 종말론에 대해서 반박을 해봤고요. 그리고 올해 상승을 이끌 수 있는 4가지 트리거들의 가능성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크롱님들은 2026년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댓글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